미 서부 지역이 대규모 산불에 이은 정전 사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자가격리 면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격리 면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백신 접종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손톱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네일이 개발됐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해 개인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전주 대비 47% 증가하며 사망률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전달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저가 부스트샷 승인과 관련해 오늘 식약청 고위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이 신경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때리고 무는 등 난동을 벌인 승객에게 항공사 측이 결백하고 제압하며 대응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벌어진 16건의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총기 범죄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는 오는 7월 22일 골프 대회에 대한 홍보차 오늘 KBTV를 방문했습니다. 디즈니 마블사의 영화 블랙 위도우가 첫 주 티켓 판매 수익 8천만 달러로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라리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7월 13일 통키뉴스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13년 내 최대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금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4.9%를 앞자리 숫자가 5로 바뀌는 참으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요, 지난달보다도 무려 0.9%가 상승해 역시 시장 전망치 시장은 예초에 한 0.5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0.57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008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보다 0.9%고요. 전년 동월보다 4.5% 각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3.8% 각각 오를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치를 또한 확실히 갈아치우는 모양새였고요.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정말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큰 후폭풍이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 큰 폭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중고차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급등 때문이었는데요. 중고차 가격은 전월보다 10.5%가 전년 동월보다 45.2%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차 좀 일찍 팔았나 보네요. 수요 회복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맞물려 가격이 이상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경제활동 재개로 호텔, 항공, 자동차, 렌트, 의류, 에너지 등의 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2.5%, 전년 동월보다 45.1%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은 수요 공급, 공급망 병목 현상, 인력 부족,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침체한 작년과의 비교에 따른 기저효과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자, 특히 이번에 발표는 최근의 물가 상승 압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 입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턱 밑까지 지금
압박해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저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조사 결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향후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의 급등세가 생각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인데요. 자, 제롬 파월 의장, 의회에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바가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주식시장 지금 여러 변동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승부하는 빵 주식들, 애플을 중심으로 한 마소를 중심으로 한 빵 주식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세한 것은 이따 2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LA 카운티에서 나흘 연속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에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미접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전면 재개방 이후에 LA 카운티의 직장 내 코로나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공보건국은 최근 55건의 발병 사례를 조사 중인데 한 달 전 44건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접종률이 낮은 어린 학생들과 젊은 층에 대한 백신 접종 캠페인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는 각급 학교들과 지역 정부가 대대적인 학생 백신 접종 캠페인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새학기부터 마스크 미착용 초중고 학생들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하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몇 시간 후 해당 규칙을 철회하고 지역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고 발표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새네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2년간 4인 가구 평균 4만 달러나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그중에 4분의 1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팬데믹 후에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1000억 달러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600씩의 현금 지원, 소기업을 위한 $10,000의 보조금, 9월까지의 체납 렌트 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6살 한인 아동에게 인종차별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한 여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아동의 어머니가 찍은 동영상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구타와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구금됐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미친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고된 증오범죄는 31%, 그중 아시안 폭행 범죄는 103%나 급증했습니다. 자, LA 올림픽 경찰서는 증오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수록 움츠러들거나 신고를 안 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강력한 신고와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플라야 델레이에 위치한 하수 처리장에서 1700만 갤런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1마일 앞바다에 긴급 방출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다귤러 비치와 엘세 군도 비치 등 인근 비치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화이자가 보건당국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허가를 위한 브리핑을 했으나 정부 당국은 아직도 2번에 걸친 완전 접종 후에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높아 각국으로 퍼져나갈 경우 파급이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남미입니다. 미국과 얼마 안 멉니다. 한국도 비상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무섭게 확산되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신규 확진자가 총 1440명으로 집계돼 이를 최다 기록을 또다시 깨트렸는데요. 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될 텐데 백신의 보급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전 UCLA 산부인과 전문의가 1983년부터 35년간 6,000명의 여학생과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함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기억하시죠? 연방 판사가 7,300만 달러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7,300만 달러. 합의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이야, 돈 많이 벌었네요. 돈은 많이 벌을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 말종이죠. 코로나 사태로 일부 서비스업 중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팁을 주는 고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내 서비스의 경우 75%로 2%가 줄었고요. 배달도 63%에서 59%로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굳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거 아시죠? 음식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음식값이 오르는데 음식의 퀄리티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뜨거운 것을 녹아버리는 스티로폼 해주고 팁 주고 싶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만족했을 때 주는 건데 또 최근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결제할 때 팁을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크레딧 카드 머신의 그런 기능인데 아니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팁을 주죠? 아니 거기다 팁을 줬다가 그러면 음식도 개판이고 엉망인데 다시 가서 내가 준 팁 내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찌됐든 식당 종업원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 왜냐면 팁이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의 그 팁에 빠진 부분을 또 사장님이 메꿔주지 않으면 요즘같이 직원 구하기 힘든 때에 직원들이 전혀 붙어있지가 않죠. 결국은 팁이라고 하는 것 만족도입니다. 음식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족도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팁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팁 조금 주는 손님들한테 뭐라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안 오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이번 폭동으로 LG와 삼성 공장이 약탈, 방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요즘 어떻게 흘러가나 모르겠네요. 중국 동부의 관광도시 수저우에서 호텔이 붕괴돼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됐는데 무리한 개조 공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나 중국이나 참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화 드릴까요? 최근 남가주 벤나이스 지역에서 6,200만 달러의 슈퍼로또 복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추첨에서 6자리 번호를 모두 맞춘 6,200만 달러 잭팟의 티켓이 벤나이스 지역 7,300 세펄베다 블루버드에 위치한 토리 리코스토어에서 단 한 장이 판매됐습니다. 나도 저 지역 아는데. 여러분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권 판매가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복권 혹시 간밤에 돼지꿈이라든지 조상님 나타나는 꿈 꾸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팁 이야기 좀만 더 해드릴까요? 자, 미주 중앙일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식당 팁 어느 정도 내십니까? 했더니요. 음식값에 11에서 15%를 주는 경우가 10명 중에 4명 꼴로 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 3명 중 1명 꼴은 34%가 음식값의 16에서 20%를 팁으로 계산한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이 오히려 팁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와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뉴햄셔의 한 식당에서 37불 93달러어치의 식사를 한 고객이 음식값의 420배가 넘는 16,000달러를 팁으로 준 사실 기억하시죠? 소셜미디어를 타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팬데믹을 겪은 미국인의 팁 인심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개인재정 전문 웹사이트 크레딧카드닷컴이 식당을 기준으로 반드시 팁을 지불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75%는 항상 팁을 지불하지만 5%는 절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야, 또 절대로 주지 않는 건 뭡니까? 만족했으면 줘야지. 반드시 팁을 준다는 응답자를 소득대 별로 구분한 결과 연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은 85%였고요. 4만에서 8만 달러는 77%, 4만 달러 미만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요, 베이비부머, 즉 57세에서 75세 세대의 88%가 반드시 팁을 준다고 밝혔지만 밀레니얼 세대, 25에서 40세 세대는 5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더 안 주는 거죠. 자, 한편 이제 식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또는 뭐 포스트메이트 같은 배달에서도 반드시 팁을 준다와 절대로 안 준다 응답이 배달 부분에서는 60%와 6%로 갈렸고요. 투고, 테이크아웃에서도 17%와 33%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는 43%대 13%, 커피숍의 바리스타는 23%대 24%로 비슷했고요. 임미용실은 63%대 9%, 그러니까 63%가 팁을 준다, 9%는 안 준다. 아니 머리 자르는 게 일인데 왜 주느냐. 또 호텔의 하우스키퍼는 28%대 25%를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CTC 뭐의 약자면요, 자녀세금 크레딧의 약자입니다. 자, 자녀세금 크레딧 선지급분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소득 효과로 인해 소매 판매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TC는 6세 미만 자녀는 한 명당 300달러 월입니다. 그 다음에 6세에서 17세까지는 월 250달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용 포털 사이트 개설 등의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CTC 선지급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다시 경제의 이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의 일입니다. 11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센트럴 코스트 지역의 한 가정에서 집에서 키우던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러니까 생후 5주 된 나마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와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고요. 아기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당시 응급조치를 벌인 소방 인력 또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걔가 아마 아이를 정말 잔인하게 아마 물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는 영국의 스테퍼드셔 테리어를 더 크게 개량한 미국의 품종인데 투견용 싸움개로 개량돼 힘이 세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이 반려견은 4주 전 뒷마당에서 이웃집 개를 공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 이웃 주민은 나도 갓난 아이의 엄마라며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고, 다른 주민 또한 참담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마는, 여러분 이참을 계기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여러분의 아기, 여러분의 자녀를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을 못 하시죠? 개는 개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죠. 개를 사랑하는 것과 개 때문에 피 같은 나의 아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과는 구별해서 키우셔야죠. 그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 개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분 개는, 여러분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덜한데, 한국은 아무튼 뭐든지 좀 거시기 해. 개로 태어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라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사는 얼바인도 사람 반 개 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여기 미국에서 사람을 문 개는요 무조건 죽입니다. 사람을 문 개는요 무조건 안락사시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람을 문 경험이 개의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계속 물죠. 개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하지만 사람을 문 개에 대해서는 단호한. 근데 한국은 사람 문 개도 계속 살더라고요. 심지어 그 물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예인들이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어린아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 강아지, 개를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무서운 개를 키우시는 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가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사태 충격을 떨쳐내면서 대형 은행들이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은행들의 주가가 오늘 곤도박 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3일,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는 2분기에 약 119억 5천만 달러의 순이익입니다. 하나 13조 7천억 원. 와, 정말 돈을 그냥 긁어 모으네요. 전년 동기 대비 46억 9천만 달러의 순이익에서 2.5배 이상 급증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은 3.78달러로 금융정보업체, 그러니까 직계한 전문가 예상치 3.20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막대한 대선 충당금을 적립했던 JP모건은 올해 2분기 이 중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환입했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이날 2분기 순이익 54억 9천만 달러, 약 하나 6조 3천억 달러 매출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금융주들 시뻘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점점 리스크 관리하기조차 힘들어지는 시장의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은 건강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먹는 식습관, 음식, 변한 패스트푸드 여러 영향들이 있지만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의외의 습관 3가지가 있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대장암 예방에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과식으로 이어진 비만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답니다. 소식합시다. 두 번째는 좀 의외의 모습인데요. TV 오래 보기랍니다. TV를 오래 보면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통계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가당음료랍니다. 가당음료. 소다라든지 설탕 이런 거 많이 탄 첨가물, 이런 음료들 드시는 것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당 음료, 설탕 들어간 음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소식하시고요. TV 오래 보지 마시고 올해 걷기 운동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소식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에 5조 8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미국 상황은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아직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중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포드하고 GM의 이사회 의장이 이제 이사회 의장은 체어맨이잖아요. 보통 체어맨. 이 체어맨에서 맨을 빼기로 했답니다. 체어로. 이유는 성중립의 표현. 체어 우먼도 아니고 체어맨도 아니고 체어 의자. 중국이 텐센트 뮤직의 음반사 스트리밍의 독점권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CD은행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부 현지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다는데요. 베네수엘라 심상치가 않죠. 영국이 2분기 소매 매출이 2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5년 이래 최대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수영 회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수영 회장. 저는 작년에 이분을 처음 알았어요. 그 카이스트에 거금을 도네이션 하셨잖아요. 자, 요즘 방송 나오거든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이수영 회장이 83세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지금 한국에서 회장님이시죠. 그렇죠? 큰 회사 회장님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셔서 다시 이제 한국 가서 사시는 분이신데 지금 한번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원산업의 회장님이신데 83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70년지기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예, 너는 83세에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외로워서 했다. 늙으니까 외롭더라. 응? 늙으니까는 자다가 불 꺼줄 사람도 없고 날아간 이불을 덮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응?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 그냥 자상한 우리 변호사 남편분과 결혼을 했더니 김창홍 변호사랑 결혼을 했더니 불도 꺼주고 약도 챙겨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니까 사람 이제 친구들이 물었죠. 야, 그 남자가 너 돈 때문에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만 보면 웃는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빨리 기부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하는데요. TV조선의 와카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의 줄임말. 외로우니까 결혼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이수영 회장님. 참 멋쟁이세요. 명품은 절대 안 사십니다. 미국에 오셔서도 자기는 명품은 안 산답니다. 아주 참 멋진 분. 한평생을 참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텐데. 외로우니까 결혼하셨다. 참 결혼 성공하신 것 같죠? 여러분 인생길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수와는 상관없이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미주노래 이야기 영상을 꾸준히 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주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주놀이, 저희 친구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